무릎이 또 아프기 시작하셨나요? 주사를 맞고 나면 한동안은 괜찮습니다. 2달, 많으면 3달.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통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고 또 주사를 맞고 또 잠깐 좋아지고 이 반복이 어느새 1년이 되고 2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5년째 같은 반복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그 반복 안에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저는 그 반복이 왜 일어나는지, 왜 주사를 맞아도 무릎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 반복에서 진짜로 빠져나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 무릎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연골이 닳았으니까 주사로 채워 넣으면 되겠지. 이번 한 번만 더 맞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 한 번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되어도 무릎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에 맞는 주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건지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릎 주사,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건가요? 무릎에 맞는 주사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무릎 안에 생긴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주사를 맞은 당일 또는 다음 날부터 통증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보통 2주에서 2개월 사이가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관절 안에 있는 관절액과 비슷한 성분을 외부에서 주입해서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고 충격 흡수를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연골 주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주사가 아니라 관절 환경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주사입니다. 이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 주사 모두 일정 기간 동안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사 직후 훨씬 편해졌다, 이제 걸을 만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릎이 나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릎을 씁니다. 아프기 전과 같은 자세로, 같은 동작으로, 같은 생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게 된 구조적인 원인, 즉 관절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는 근육의 불균형과 잘못된 자세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은 다시 무너집니다. 또 통증이 옵니다. 또 병원에 갑니다. 또 주사를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반복의 정체입니다. 주사를 반복해서 맞으면 생기는 일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사를,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간 반복해서 맞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와 함께 장기 반복 사용 시 연골 세포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사를 맞으면 3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다가 반복할수록 효과가 짧아지고 용량을 늘려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6개월에 한 번 맞다가 나중에는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간격이 점점 짧아졌다고 하십니다. 이건 주사가 점점 더 필요해지는 상태가 된 것이지 치료가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환경을 일시적으로 개선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이미 다른 연골이 다시 두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는 동안에도 무릎에 가해지는 구조적인 과부하가 계속된다면 관절은 계속 나빠집니다. 이걸 알고 계셨나요? 주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주사를 맞으면서 구조적인 원인을 함께 해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무릎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 연골이 문제다, 무릎 관절이 닳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그 연골이 닳았느냐는 겁니다. 연골은 그냥 저절로 닳지 않습니다. 연골의 과도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닳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압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무릎은 우리 몸의 중간에 위치한 관절입니다. 위로는 골반과 고관절, 허벅지와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발목과 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받는 하중은 위와 아래 양쪽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똑바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중이 무릎 한쪽에 집중적으로 쏠리게 됩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경우, 허벅지 안쪽 근육이 약해진 경우, 엉덩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릎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보다 훨씬 많은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 과부하가 염증을 만들고 연골을 닳게 하고 통증을 일으킵니다. 주사가 그 염증을 잠시 잠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골반이 기울어진 채로, 허벅지 근육이 약한 채로, 엉덩이 근육이 힘을 못 쓰는 채로 있으면 그 과부하는 계속 무릎에 가해집니다. 그러면 염증은 다시 생기고 통증은 다시 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모르면 주사를 평생 맞게 됩니다. 이수진 씨의 이야기, 저는 한 분의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68세 여성분으로 성함은 가명으로 이수진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수진 씨는 4년 전부터 왼쪽 무릎 안쪽이 시리고 아파서 정형외과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찍고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체중 감량과 운동을 권유하시면서 우선 증상 완화를 위해 히알루론산 주사를 처방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주사를 3달에 한 번 맞으셨고 그때마다 한동안은 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차부터 주사 효과가 2달도 안 되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년차에 접어들면서는 1달 반 만에 통증이 돌아오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주사를 맞는 간격이 점점 짧아진 겁니다. 이수진 씨는 그때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주사를 계속 맞고 있는데 왜 점점 더 자주 맞아야 하는 거지? 나아지고 있는 게 맞나? 그 의문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수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무릎 사진보다 먼저 이수진 씨의 걸음걸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자세를 봤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보고 계단을 오르는 방식을 봤습니다. 그분의 무릎 문제는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반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걸을 때마다 왼쪽 무릎 안쪽에 체중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고 엉덩이 근육은 심각하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발을 딛는 방식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걸을 때 발끝이 바깥으로 과하게 벌어지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향하는 회전력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4년 동안 주사를 맞으면서도 나아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무릎에 염증을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염증만 반복해서 잠재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수진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사를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주사와 함께 이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작업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주사는 그 작업을 위한 시간을 버는 수단이 되어야지 치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수진 씨는 그날부터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주 뒤 주사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달라지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수진 씨의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꾼 겁니다. 박민정 씨의 이야기,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분으로 가명으로 박민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민정 씨는 양쪽 무릎이 다 아프신 분이었습니다. 오른쪽이 특히 심해서 오른쪽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왼쪽에는 히알루론산 주사를 번갈아 맞고 계셨습니다. 어떤 달에는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가시기도 했습니다. 박민정 씨가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계단이었습니다. 아파트 5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잡고 한 계단씩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시면 한동안 소파에서 꼼짝도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박민정 씨도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운동으로 이게 나아질 수 있겠냐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는데 운동이 뭘 바꿀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박민정 씨께 드린 대답은 이겁니다. 연골이 다시 두꺼워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연골이 더 빨리 닳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받고 계신 통증이 줄어들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박민정 씨는 처음 2주 동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3주 차에 접어들면서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6주가 지나자 한 손으로만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3개월 뒤에는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사를 완전히 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사에만 의존하던 삶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삶으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드린 건 기적 같은 사례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맞으면 누구든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사를 당장 끊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통증이 심할 때 주사로 염증을 줄이는 것은 의사의 판단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으면서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작업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운동은 세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계신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1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지 마세요. 2단계가 안 되면 3단계는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운동, 허벅지 안쪽 근육 활성화, 무릎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근육 중 하나가 허벅지 안쪽 근육, 즉 내측관근입니다. 무릎 바로 위 안쪽, 살짝 불룩 튀어나온 그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해야 무릎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무릎 안쪽으로 쏠리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생활하거나 걸을 때 자세가 좋지 않으면 이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 허벅지 바깥쪽 근육만 과하게 쓰이면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불균형이 무릎 안쪽에 가해지는 압력을 키웁니다. 동작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둘둘 말아 끼워 넣으세요. 없으시다면 두 무릎을 그냥 모아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 안쪽으로 쿠션을 천천히 5초 동안 꾹 눌러주세요. 최대한 힘을 짜내듯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힘을 빼고 잠깐 쉬세요. 다시 5초 누르기.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동작은 평소에 잠들어 있던 허벅지 안쪽 근육을 깨우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 하실 때 허벅지 안쪽이 뻐근하게 느껴지신다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아무 느낌이 없다면 더 세게 눌러보세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무릎 주변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누르는 동안 숨을 참지 마세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해주세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에 올바른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운동, 엉덩이 근육 강화. 브릿지. 이 운동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왜 무릎에 이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서고, 걷고,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 일어설 때 그 모든 동작의 힘을 원래 담당해야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근육 대둔근입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그 역할을 대신 떠맡게 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반복하면 엉덩이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눌린 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수축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쌓이면 무릎의 부담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그게 쌓이면 무너집니다. 동작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닥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이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합니다.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꽉 주면서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는 높이면 충분합니다. 더 높이 올리려고 허리를 젖히지 마세요. 올라간 자세에서 5초 유지,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옵니다. 탁 떨어뜨리지 마세요. 내려오는 것도 운동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올라갈 때 허리가 먼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엉덩이를 조여서 엉덩이가 주도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신다면 높이를 조금 낮추세요. 완전한 자세보다 정확한 근육 사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10회씩 2세트, 처음에는 5회부터 3초 유지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이 운동을 2주 동안 꾸준히 하시면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 느껴지던 그 묵직한 부담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엉덩이 근육이 서서히 제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운동, 골반 안정화, 클램 운동. 세 번째 운동은 골반 옆쪽 근육, 중둔근을 강화하는 클램 운동입니다. 이름이 조개 운동인 이유는 동작 모양이 조개가 입을 여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골반 옆쪽 근육이 무릎에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걸을 때 한쪽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는 순간이 반복됩니다.
그때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중둔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마다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고 그 기울기가 무릎에 고르지 않은 압력을 만듭니다. 특히 무릎 안쪽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안쪽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동작은 이렇습니다. 옆으로 누우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로 머리는 팔이나 베개로 편안하게 받칩니다.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위쪽 다리를 조개가 입을 벌리듯이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이 어깨 높이쯤 45도 정도 올라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탁 떨어뜨리지 마세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 다리를 올릴 때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골반은 고정된 채로 다리만 열리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감각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 뒤쪽에 손을 대고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해보세요. 한쪽에 10회, 반대쪽 10회. 여유가 되신다면 2세트, 엉덩이 옆쪽이 뻐근하게 느껴진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면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순서대로 매일 하시면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 차에 접어들면서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나면 무릎에 쌓이는 부담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무릎을 망치는 일상 속 나쁜 습관 5가지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이 습관들이 계속된다면 운동의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바닥에서 일하거나 화장실에서 혹은 바티를 하실 때 쪼그려 앉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세에서 무릎 관절이 받는 압력은 서 있을 때 홀배에서 8배까지 올라갑니다. 연골이 이미 닳아있는 상태에서 이 자세를 반복하면 하루치 회복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으실 때는 두꺼운 방석을 깔고 다리를 앞으로 뻗거나 가능하다면 낮은 의자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는 계단을 내려갈 때 빠르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체중의 3배에서 4배의 하중이 무릎에 실립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으시고 발 전체가 계단에 완전히 닿도록 내딛어 주세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한 계단씩 천천히. 세 번째는 한쪽으로 체중을 실어 서는 자세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대화를 할 때 한쪽 다리에 체중을 몰아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하게 느껴지지만 이 자세는 골반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고 그 기울기가 무릎에 비대칭적인 압력을 만듭니다. 오래 서 계실 때는 두 발의 체중을 고르게 분산해 주세요. 네 번째는 바닥에서 물건을 집을 때 허리부터 구부리는 것입니다. 물건을 집으려고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면 허리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가해지고 그것이 무릎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닥에서 물건을 집을 때는 한쪽 무릎을 먼저 굽혀 앉은 뒤 집어 올리세요. 다섯 번째는 소파에 반쯤 누워 TV를 보는 자세입니다. 저녁에 소파에 기대어 반쯤 누운 채로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세는 골반이 앞으로 밀리고 허리가 둥글게 굽어지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지속되면 골반 앞쪽 근육이 단축되고 그 영향이 무릎에까지 전달됩니다. 소파에 앉으실 때는 엉덩이를 등바디 깊숙이 밀어넣고 허리와 등바디 사이에 작은 쿠션 하나를 받쳐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루틴, 완전 정리 운동의 효과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 하루 루틴 전체를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 아침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밤새 관절액이 한쪽으로 쏠리고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체중을 실으면 무릎 연골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뚝 소리가 나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신다면 이 때문입니다. 눈을 뜨신 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 위에서 1분만 투자해 주세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기를 10번 반복하세요. 관절액이 고르게 퍼지도록 무릎을 부드럽게 예열하는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워밍업입니다. 그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서 발바닥을 바닥에 내리기 전에 30초 동안 무릎 주변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관절 주변 조직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발을 내딛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세요. 무릎이 어느 정도 따뜻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과정 하나가 아침 통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오늘 알려드린 운동 3가지를 순서대로 해주세요. 공복에 바로 하는 것보다 식사 후에 하는 게 관절과 근육에 훨씬 좋습니다. 전체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낮 시간 협착증과 무릎 통증 환자분들에게 가장 큰 적은 2가지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오래 서 있는 것, 모순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앉아도 안 되고 서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핵심은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있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굳기 시작하고 관절 안에 압력이 쌓입니다. 20분마다 자세를 바꿔주세요. 앉아 계셨다면 잠깐 일어나서 몇 걸음 걷기, 서 계셨다면 잠깐 앉아서 쉬기, 이것만 해주셔도 낮 동안 무릎에 쌓이는 긴장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낮 중간중간 이 동작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 발꿈치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까치발 동작이라고도 합니다. 10회씩.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다리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무릎 아래쪽 관절이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디서나 서서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줄 서면서 하셔도 됩니다. 저녁 루틴 저녁은 하루 동안 쌓인 무릎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운동을 한 번 더 가볍게 해주세요. 아침보다 강도를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몸이 하루 활동으로 어느 정도 풀려 있는 상태라 근육의 자극이 잘 전달됩니다. 운동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물수건이나 온열 패드를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이때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피부가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찜질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관절 주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이것만 해주셔도 다음날 아침 무릎 상태가 달라집니다. 하루 루틴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깨우고, 낮에 지키고, 저녁에 회복한다. 이 3가지 흐름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무릎 통증에 대해 많이 하시는 질문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수영이나 자전거는 무릎에 괜찮은가요? 수영은 관절의 하중이 거의 가해지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쓸 수 있는 운동이라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다만 평경 개구리 발차기은 무릎 안쪽에 회전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서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전거도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이 없어서 괜찮은 편이지만 안장 높이가 낮으면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져서 오히려 압력이 늘어납니다. 안장은 다리가 거의 다 펴지는 높이로 맞춰주세요. 두 번째 질문, 걷기 운동은 해도 되나요? 평지에서 걷는 것은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액 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사진 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은 무릎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30분 이상 쉬지 않고 걷는 것보다 15분 걷고 잠깐 쉬고 다시 걷는 방식이 무릎에는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도움이 되나요? 무릎 보호대는 급성 통증이 심할 때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착용하면 무릎 주변 근육이 보호대에 의존하게 되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 잠깐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근육을 스스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무릎에 좋은 영양제가 있나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연구 결과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위약 효과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영양제에 대해 확신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비교적 탄탄하고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뼈 건강에 관련이 있어서 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보충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보다 중요한 건 식사입니다. 염증을 키우는 정제당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어떤 영양제보다 무릎에 좋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아무리 좋은 운동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절대 피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달리기와 줄넘기는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피하세요. 달리기는 착지할 때마다 체중의 3배에서 5배 충격이 무릎에 전달됩니다.
연골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이 충격을 반복하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릎을 비트는 동작은 조심하세요. 골프, 배드민턴처럼 허리와 무릎을 격하게 회전시키는 운동은 무릎 연골과 인대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잠시 쉬어주세요. 세 번째, 통증이 심할 때 억지로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을 해야 낫는다는 마음은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통증이 심하다면 오늘은 쉬는 게 맞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날 가볍게 시작하세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운동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무릎이 눈에 띄게 부어오르거나 열감이 심할 때, 무릎에서 갑자기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생겼을 때, 무릎이 잠기는 느낌, 즉 움직이려고 하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 때, 안정을 취해도 통증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때,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무감각한 느낌이 생길 때,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퇴행성 변화 이상의 문제, 즉 인대 손상, 반월판 손상 또는 감염성 관절염 등을 의심해 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무릎 주사는 통증을 잠재우는 것이지 통증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주사를 반복해서 맞아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입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무릎 위에 있습니다. 골반의 불균형, 허벅지 근육의 약화, 엉덩이 근육의 기능 저하, 이 세 가지가 무릎의 과부하를 만들고 그 과부하가 통증과 염증을 반복적으로 만듭니다. 해결책은 이 구조적인 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운동, 허벅지 안쪽 근육 활성화, 브릿지, 클램 운동,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매일 꾸준히 해주세요. 운동과 함께 일상 속 나쁜 자세, 습관을 바꾸세요. 쪼그려 앉기, 한쪽으로 기대어 서기,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기, 이것들이 매일 무릎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루틴을 지켜주세요. 아침에 깨우고, 낮에 지키고, 저녁에 회복하는 흐름, 이 흐름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무릎이 나빠지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더 이상 주세만 의존하지 마세요. 무릎을 진짜로 바꾸는 건 병원에서 맞는 주사가 아니라 매일 집에서 쌓아가는 작은 습관입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잠깐은 편해지지만 돌아서면 또 아프셨던 분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은 주사 횟수가 아닙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구조적인 부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나란히 걸을 수 있는 날, 계단을 난간 없이도 내려올 수 있는 날, 그날을 향해 오늘 딱 한 걸음만 내디뎌 주세요. 오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으신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